통장 잔고 보면서 한숨 쉬어본 적 있으세요? 월급날 들어온 돈, 카드값 나가고 월세 나가고 보험료 빠져나가면 남는 게 고작 몇십만 원. 그걸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데 친구 결혼식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저축? 투자? 그런 거 할 여력이 어디 있나 싶죠. 근데요,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지금 이 패턴으로 10년 더 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20년 후엔요? 정답은 뻔해요.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아니, 더 나빠지죠. 왜냐고요? 나이는 먹는데 체력은 떨어지고 회사에서 밀려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오늘은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미스터 경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작합니다. 자, 먼저 팩트 체크 하나 하고 갈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으세요? 나이는 나랑 비슷한데 이미 집 한 채 있고 여유 자금도 있고 뭔가 인생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 반대로 나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빚에 쪼들리고 월급에서 월급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능력? 아니에요. 운? 그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20대, 30대 초반에 단 한 번이라도 목돈을 모아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전부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돈이 얼마냐고요? 1억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창 닫지 마세요. 들어는 보고 판단하세요. 1억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단순히 큰 돈이어서가 아니에요. 이건요, 인간의 심리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50만 원 있을 때랑 5천만 원 있을 때 돈 쓰는 마음가짐이 똑같을까요? 절대 아니죠. 50만 원은 에이,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 먹자 하면서 쉽게 써버려요. 근데 5천만 원? 이건 달라요.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같은 돈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마음의 장부라는 겁니다. 우리 뇌는 똑같은 돈이라도 그 돈이 어떻게 생긴 건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서랍에 넣어둬요. 피땀 흘려 모은 돈은 귀한 서랍에, 용돈처럼 쉽게 생긴 돈은 그냥 막 쓰는 서랍에. 그래서 1억을 한 번이라도 모아본 사람은요,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뀝니다. 이게 진짜 차이예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센세이션, 그거 아는데요? 근데 어떻게 모아요? 월급쟁이가 1억을 언제 모으냐고요? 맞습니다. 쉽지 않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99%가 놓치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1억 모으는 게 어려운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천만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인간의 DNA 자체가 저축과 안 맞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잠깐,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 조상들 생각해 보세요. 원시시대 사람들이요. 저 멀리 들판에서 사슴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내일을 위해 조금만 먹고 아껴둬야지 이랬을까요? 절대 아니죠. 왕창 먹어치웁니다. 내일 또 잡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배불리 먹어서 몸에 지방으로 저장해 두는 게 생존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 본능이 여러분 DNA에 고스란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들어오면 써버리고 싶은 거예요. 신용카드로 긁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 나한테 이 정도 선물은 해줘야지 이러면서 말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강제입니다. 선택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월급 들어오는 날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만드세요. 눈에 안 보이세요? 마치 세금 떼이듯이 보험료 나가듯이 그냥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급할 때 쓸 돈이 필요한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적금은 무조건 1년짜리로만 하라는 겁니다. 2년, 3년 묶어두지 마세요. 왜냐고요? 돈 급하게 쓸 일은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때 적금 깨야 하는데 2년짜리 1년 6개월 되었을 때 깨면 그동안 받았던 이자 다 날아가고 오히려 손해예요. 차라리 1년짜리로 해서 만기 때마다 다시 판단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적금 이자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어차피 적금은 저축 습관 들이는 훈련이에요. 진짜 돈을 불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투자. 아, 또 창 닫으려고 하시네요? 주식 얘기 나오니까 겁나시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은행 예금 이자가 연 3%라고 칩시다. 좋아 보이세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4%면 실질적으로는 매년 1%씩 손해보는 겁니다. 똑같은 만 원인데 작년에는 짜장면 2그릇 먹었는데
올해는 한 그릇 반밖에 못 먹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는 무조건 자산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물가를 이기는 수익률을 내야 된다고요. 그럼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개별 주식? 아니요. 그거 하다가 망하는 사람 천지예요. 제가 드리는 답은 간단합니다. 시장 전체를 사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전자 하나 사지 말고 한국 증시 전체를 사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 시장 전체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덱스 펀드, ETF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시죠? 그게 돈이 돼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 200년간 연평균 8% 성장했어요.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때도 있죠. 금융위기 때처럼요. 근데 20년, 30년 보면 결국 올라갑니다. 8%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안 오시죠? 계산해 드릴게요. 매달 50만 원씩 30년간 저축만 하면 1억 8천만 원이에요. 근데 같은 돈을 연 8% 수익률로 굴리면 무려 7억이 넘습니다. 차이가 5억이에요. 5억. 이게 시간과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남들이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가는 걸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요. SNS 열어보면 친구들은 다들 잘 사는 것 같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나만 구질구질하게 적금 넣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거 견디기 진짜 힘들어요. 저도 압니다. 근데 말이죠. 그 친구들 통장 잔고 한번 물어보셨어요? 못 물어보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어쩌면 그 친구도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비교는 독입니다. 끊으세요. 두 번째, 신용카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카드는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돈 쓰는 감각이 마비됩니다. 현금으로 10만 원 내면 아까운데 카드로 긁으면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카드값 나올 때 깜짝 놀라본 적 있으시죠? 내가 이걸 언제 이렇게 썼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 모으고 싶으면 신용카드 쓰지 마세요. 체크카드로 바꾸세요. 아니면 아예 현금만 쓰세요. 그럼 카드 혜택은요? 그 혜택 받으려고 몇십만 원 더 쓰는 거 모르세요?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혜택보다 더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도대체 얼마나 저축해야 되는 건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근데 기준은 있어요. 번 돈의 최소 30%는 저축하셔야 합니다. 30%요? 말도 안 돼요. 알아요. 힘든 거 압니다. 특히 서울에서 월세 살면서 애둘 키우는 분들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번 돈의 70%로 살 수 있으면 나머지 30%는 미래의 나한테 보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빡빡해요. 외식도 줄여야 하고 옷도 덜 사야 하고. 근데 20년 후에는요? 그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노후 걱정하면서 불안해할 때 여유롭게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겁니다. 지금 편할 건가요? 나중에 편할 건가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까지가 사실 준비 단계예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은퇴. 여러분, 은퇴 이후가 얼마나 긴지 아세요? 요즘 평균 수명이 85세예요. 60세에 퇴직하면 25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25년이요. 그동안 돈이 계속 나가야 돼요. 밥 먹어야죠. 병원 가야죠. 전기세 내야죠.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이게 바로 노후 파산의 핵심입니다.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은퇴 후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1위가 재정관리, 그러니까 돈 문제예요. 2위가 일자리 준비 안 한 것, 3위가 건강. 결국 다 돈으로 귀결돼요.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요,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죽을 때까지 현금이 나오게 만들어라.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이게 전부예요. 매달, 매년 자동으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이게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습니다. 진짜로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연금입니다. A. 국민연금 얼마나 받는다고? 잠깐만요. 국민연금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3개예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3개를 다 합쳐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강제로 떼이잖아요. 월급의 9% 회사랑 반반 내는 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쌓여요. 퇴직연금은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이 들어갑니다. 10년 일하면 10개월치, 30년 일하면 30개월치.
그리고 개인연금, 연금저축계좌라고 하는데 여기에 1년에 900만 원까지 넣으면 세금 혜택을 줘요. 소득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다 채우면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가 둘 다 직장인이에요. 연금저축계좌에 각자 연 900만 원씩 합쳐서 1,800만 원을 20년간 넣었어요. 그냥 시장 수익률 7%만 받아도 원금이 7억이 넘어갑니다. 여기에 퇴직연금 쌓인 거, 국민연금 받을 것까지 합치면요. 노후의 현금 흐름이 월 300만 원 이상 나와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집. 여러분, 30억짜리 집에 사는데 현금이 없으면요? 그거 가난한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30억이 가난해요? 네, 맞아요. 자산은 30억인데 매달 쓸 돈이 없으면 그게 진짜 가난한 거예요. 집은 못 먹잖아요. 쪼개서 팔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은퇴 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건지 아니면 조금 작은 집으로 옮겨서 현금을 확보할 건지. 많은 분들이 이 결정을 못 내려요. 우리 집을 팔라고요? 여기 30년 살았는데 감정적으로 힘들죠. 근데요,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강남에 20억짜리 집이 있으면 일산으로 가면 10억에 더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교통도 편하고 공원도 가깝고 병원도 많고. 그럼 현금 10억이 남잖아요. 이 10억으로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달 얼마가 나올까요? 한 2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요.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생활비 걱정 끝이에요. 이게 바로 자산의 재배치입니다. 부동산에 몰빵하지 말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 은퇴하고 나서도 일을 계속하세요. 일을 왜 해요? 쉬고 싶은데? 물론 쉬고 싶으시겠죠. 40년 일했으면 쉴 자격 있어요. 근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60세에 퇴직해서 75세까지 15년간 뭐 하고 사세요? 매일 집에서 TV만 봐요? 친구들이랑 등산만 가요? 1년은 괜찮아요. 2년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10년, 15년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일을 해야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한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게 없으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요.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 모아둔 연금은 안 건드려도 돼요. 그럼 그 돈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폭락했어요. 그때 자산을 팔아야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일을 해서 생활비가 해결되면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시퀀스 리스크, 순서 위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퇴직 직후에 시장이 폭락하면 그때 돈을 뺏어 쓰면 회복 불가능해요. 근데 일을 하면서 버티면 시장이 다시 올라올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이겁니다. 은퇴 후 최소 75세까지는 뭐라도 하세요. 풀타임 아니어도 돼요. 주 3일만 일해도 돼요. 월 100만 원만 벌어도 좋아요. 그 돈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젊을 때 무조건 1억을 모으세요.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번 돈의 30%는 무조건 저축하세요. 강제로요. 세 번째, 저축한 돈은 성장 자산에 투자하세요. 인덱스 펀드, ETF로요. 네 번째, 연금 3개를 다 챙기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다섯 번째, 은퇴 전에 자산을 재배치하세요. 부동산에서 현금 흐름으로. 여섯 번째, 은퇴 후에도 일을 하세요. 최소 75세까지. 이 6가지만 지키면요. 노후 파산은 절대 안 당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친구들이 명품 가방 살 때 나는 적금 넣어야 하고 해외여행 갈 때 나는 집에서 쉬어야 하고 외롭죠? 뒤처지는 것 같죠? 근데 20년 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친구들은 노후 걱정하면서 자식한테 손 벌리고 정부 보조금 받으려고 줄 서 있을 때요. 여러분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여유롭게 여행 다니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때 좀 참을 걸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에요. 영상 끝나자마자 은행 앱 켜세요. 자동이체 설정하세요. 연금저축계좌 만드세요. 이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미스터 경제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2.